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음주뺑소니 김호중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이 확정됐다. 구질구질한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박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어떤 이 시청자분들 중에 김호중 씨의 팬인 것 같아요. 쏘시는 좋겠다. 호중님이 구속돼서 유튜브로 돈 많이 벌지 않냐. 자, 물론 유튜버들은요 100% 광고 수익을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 어떤 미사 여구를 붙여도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예인은요, 방송인은요, 방송 PD는요, 방송국은요, 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있고, 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고, 왜 저와 같은 공익성을 위한 유튜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물론 가짜뉴스와 선을 넘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채널들은 문제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팩트는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음주뺑소니를 하여서 결국 증거인멸까지 하려다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왜 마지막 자존심까지 김호중 씨는 박살났어야 할까요? 김호중 씨는 이제 24일을 기점으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든 걸 음닉하려 했었던 본부장, 대표 세 사람 함께 나란히 구치소로 향하게 됐는데요. 구치소로 향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김호중 씨의 이런 촌극을 다투던 사태는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공연 직후 두 번째 마지막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김호중 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찰 출석 조사에서도 너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귀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까지. 그러면서 5시간 넘게 버틴 게 결국 비공개 귀가를 위한 나의 마지막 자존심 스위치였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 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김호중 씨는요. 억울하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놓아도 되느냐? 호소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대중들을 더욱더 개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반성의 의지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영장실질검사를 받자 김호중 씨는 잘못했다라는 말만 6, 7번을 쏟아냈다고 하죠. 태세전환을 느리게 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결국 김호중 소속사의 대표, 본부장 김호중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명확한 사태 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처음부터 죄를 빌었다라고 해도 음주뺑소니는요.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에서 용서받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죄목이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김호중 씨가 애시당초 수사협조에 굉장히 잘 따라왔고 증거인멸하려는 움직임이 애시당초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구속수사까지 했어야 하겠습니까? 김호중 씨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24일 오전에 법원에 출두하여서 영장실질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경찰청에 있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는 포승줄을 맸지만 유치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대로 은팔찌라고 하죠. 맞습니다. 수갑을 차게 된 건데요. 결국 김호중 씨와 이 일당들이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그러는 움직임과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구속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출국 금지가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출국 금지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을 벌인 김호중 씨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 수사를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정의구현이 됐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 모든 일은요. 스스로 일을 키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금 엄중한 법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했던 수많은 대중분들은요. 드디어 뭔가 일이 제대로 풀렸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 수사를 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종료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운전에 대한 확정 발표, 김호중 씨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구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정의 구현이 100% 됐다라고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호중 씨가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호중 씨, 음주뺑소니가 트바로티라고 불렸던 본인의 모든 것을 몰락시켜버리고만 최악의 행적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김호중 씨의 이 몰락은요, 사실 연예계의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호중 씨가 구속수사가 확정나지 않았고 더불어서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행위에 대해 초동수사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서 만약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연예인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났을 때 냅다 차버리고 최대한 달려가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까서 원샷을 해버리고 경찰서에 다음날 자진 출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에 선례가 남을 뻔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팬들은 여전히 너무나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팬들은 생각이 여전히 달라요. 10초간 허리를 숙였던 김호중, 7,500여 명 앞에서 사형수의 아리아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일날 공연 때 무대를 마치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김호중 씨가 울컥해하는 모습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관람객들, 그러니까 팬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여전히 김호중 씨에 대한 탄원서가 왜 빗발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마지막 공연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러 오게 됐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다 받게 되고 그러면 김호중 씨를 응원해주는 어머님들이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잘못했다. 초반에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술 먹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혈 팬들은 좀 달랐어요. 출연진이 떠나고 나서도 공연장에 남아 김호중을 연호했던 팬들은요, 가슴이 쓰려 죽겠다. 오늘을 끝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군대도 2년 동안 보냈지 않냐? 글쎄요. 하지만 문화평론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덕적 해이, 실망감 같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피로감이나 부작용을 안긴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의 공백만 갖는다고 해결되긴 쉽지 않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이 징역형을 살게 되고 몇 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국민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호중 씨 이제 긴급 이송이 됩니다.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김호중 씨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구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보라색 옷을 입고 24일 날 김호중 씨가 등장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콘서트 현장에도 수많은 김호중 씨의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 이런 공지를 했다고 해요. 출연진 변경이라는 멘트로 혼선이 있었지만 가수를 대체하는 출연자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노쇼가 많지 않게 협조 부탁드린다. 티켓 파워와 강력한 지지를 재증명해달라. 그래서 팬클럽 상징인 보라색 옷을 입고 이틀째 날 김호중 씨가 있지도 않은 콘서트 현장과 객석에 이 김호중 씨의 팬들은 참석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머지않아 함께할 우리 가수님 고대하며 오늘도 콘서트장에 간다. 콘서트를 보는 게 가수에게 유리한 거지 돈을 모아 위약금을 보태는 게 유리한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 씨는요, 안타깝게도 구치소로 긴급 이송이 됩니다.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첫 번째 유치장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경찰서 내에 있는 형사 수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거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24일 저녁 시간대에 구속영장이 확정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구치소라고 할 수 있는데 김호중 씨가 이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치소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치소로 입감이 되는데 그래서 김호중 씨가 긴급 이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 개시 전이나 재판 개시 이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무죄 선고 가능성도 남아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판 같은 외출 시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지만 중요한 건 이 구치소 내에서는 김호중 씨가 이런 수감자들과 똑같은 수의를 입어야 해요. 이거 명확하게 따지면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비 법조인들이요, 구치소에서 1박 2일을 체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구치소 안에서 입어야 하는 수감 번호와 함께 복장입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그냥 깜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질적인 교도소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대부분 구치소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죄성이 확실해 보이면 애당초 구속영장 발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도 간혹 존재는 하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 뺑소니 혐의 증거인멸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결국 김호중 씨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치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 판결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판결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몰락은요, 스스로가 이때까지 해놓았던 수많은 증거인멸과 뻔뻔하다라고 국민분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자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굉장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김호중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저기에서 구속이 되네 안 되네 유튜브에서도 뭐 이 조남관 변호사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이미 구속이 안 된다는 둥 자 헛소문이 많았는데 팩트는 달랐습니다. 속보 기사가 떴어요. 음주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속보가 쏟아집니다. 음주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 영장 발부 100% 확정입니다. 자, 왜 확정이 났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연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대표와 본부장 모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본부장과 김호중 씨의 친척형인 이광득 대표 그리고 김호중 본인도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확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정의가 승리하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김호중 씨가 구속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인멸을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에요. 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부터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지금 김호중 씨 이름으로 검색만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결국 구속 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김호중 씨에 대한 이
영장 실질 검사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좀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사실 이 김호중 씨가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이 대기하고 있었던 유치장에서 계속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속된다라는 게 바로 교도소로 간다는 게 아니라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수감된 채로 계속하여 김호중 씨에 대한 형량이 나올 때까지 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건 이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을 때부터 김호중 씨에 대한 이 팬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자 김호중 팬들 탄원서 서명까지 나섰습니다. 보니까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김호중 씨에게 팬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냈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서명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고요. 김호중이 무대 위에서 어떤 말을 할지 직접 듣기 위해 취재진이 인근 지역에 몰리면서 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냐라까지 있는데 탄원서 서명 긴급하다, 행동해야 한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이번 영장 실질 검사를 막기 위해서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로 100% 구속 확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24일날 진행 예정이 되어 있었던 김호중 씨의 마지막 슈퍼클래식 콘서트마저도 의미가 좀 많이 빗바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김호중 씨의 이번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전관 변호사를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부터 정말 김호중 씨가 이러다가 처벌을 솜방망이 받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담당 검사와 판사의 분노, 그리고 경찰청의 많은 협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번 사태야말로 음주뺑소니에 대한 꼼수를 뿌리 뽑아버리겠다라는 어떤 경찰과 검찰의 의지가 보여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팬들은 탄원서까지 내면서 왜 김호중 씨를 빼내려고 했을까요? 어쩜 이렇게 음주운전이 인정이 되고 음주운전을 빼놓고 봐도 뺑소니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그 죄질이 아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김호중 씨를 계속하여 두둔하는 팬들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대중들에게 많은 피로감과 반발심만 심해질 뿐인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 씨의 모습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캐주얼 복장에서 정장으로 바뀌었고요.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나오던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손도 빼고 태도도 달라졌다. 머리를 깊게 숙여 사죄의 모습을 바로 영장 실질 검사를 마쳤던 직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씨의 태도가 3일 만에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 때문인데요.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여론 바뀐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덤은요, 거의 엄청난 지지를 보내줍니다. 승리하리라 노래를 부른 김호중 씨에게 팬들은 오열까지 했다고 해요. 바로 전날에 있었던 슈퍼클래식 23일 공연인데요. 이 당시 때 승리하리라 노래를 김호중 씨가 부르니까 팬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더 나쁜 사람이나 잡아놓지, 유독 김호중에게만 가혹하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공연장을 찾았다, 기부한 돈도 상당한데 득달같이 경찰이건 언론이건 대중들이 개떼처럼 달려든다, 회사 사장이나 직원이 제대로 김호중을 보호하고 단속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청 콘서트 거의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쏟아졌음에도 여전히 안표가 팔리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를 향한 엄청난 지지는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있다. 오히려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특정 팬덤층은요, 견고하고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김호중 씨가 뒤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김호중 악플 막아라 고소의 소송까지, 건강도 잃었다.
야,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든 댓글을 단 많은 누리꾼들,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걸어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작 댓글 하나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소장에 이름이 오른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고소를 당한 A씨가요, 김호중 씨의 고소장을 받아본 건 2021년 9월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김호중 씨 변역 관련 논란을 언론에서 접한 다음에 인터넷 카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 하나를 남긴 게 화근이 됐다고 해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 고소장 받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고소당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이 정도 의견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어진 이 분쟁, 법정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A씨는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상이 오더라 몸에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하더라.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냐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 자, 이런 식으로 김호중 씨가 소송을 하여 고소를 한 사람은 모두 28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금액이요, 와, 무려 8억 원이라고 합니다. 8억 원. 이 가운데에는 김호중 씨에게 반복적으로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과 수십 건의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포함됐다고 해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김호중 씨의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공익성을 위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좀 무지성적인 응원만큼이나 무지성적인 비판, 외모에 대한 비난 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꼬집어서 올바른 비판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80명은요, 이 고소당한 A씨처럼 5개도 안 되는 게시글과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좀 수위가 심했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지만 어찌됐건 김호중 씨 측은 이들의 행동이 상습성도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김호중 씨에게 미친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 적어도 100만 원은 지급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는요, 김호중 씨의 팬들도 적극 참여했다고 해요. 팬카페 모금을 통해 2억 원을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첫 변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고소를 당한 A씨를 비롯한 288명은요,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김호중 씨 측의 이 영장 심사에서 나왔었던 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소에도 비틀대면서 걷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수 김호중 씨가 법원에서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CCTV에 내가 뭐 유흥주점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나는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영상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고 10여 분 전 김호중 씨가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근거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호중 씨 측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 원래 비틀거려요 라면서 증거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죠. 원래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라.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증언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김호중 사고 당시 풀악셀을 밟았다. 목격자의 증언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 당시 유일한 목격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풀악셀로 지나갔다.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졌습니다. 김호중 씨의 모든 정황 증거만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 나아가서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이전에 이 김호중 씨 스스로가 나는 끝까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 당할 정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승줄 묶인 김호중
유치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전망까지도 나온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김호중 씨가 영장 실질 검사를 종료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김호중 씨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포승줄을 이렇게 묶고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혼절하거나 오열하거나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스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흘러가게끔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김호중 씨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 김호중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 부장판사에 의해서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고작 50분 만에 이 심사가 끝이 났다고 해요.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호중은 영장 심사가 종료되자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가 오후 1시 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을 뿐입니다. 오전 10시 58분 법원에 도착해서도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의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을 했던 거냐라고 묻자 역시나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어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 라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 라만 반복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나왔을 때 김호중 씨가 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한 건 전부 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7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유치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 확정이 되면 구속 조치되어서 지금 있는 유치장에서 계속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고, 만약 영장이 기각됐다면 풀려날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 여부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이 영장 실질 심사가 금방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 1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 23분쯤에 끝이 나고 말았잖아요. 이거 심사 결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김호중 씨의 증거인멸과 또 도주 우려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애시당초 이 구속 여부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구속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이 법원에 함께 출석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신 술의 양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도 하지 않았고, 뭐 핸드폰 이미 제출도 거부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경찰과 검찰 측에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이 혹시라도 기각될 수 있지 않냐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꼼수라고 비판받는 부분이죠. 김호중 씨가 구속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유명인이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땠을까요? 김호중 정말 죄송합니다라면서 처음으로 머리를 깊게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김호중 씨가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던 요 포토라인에 피해서 주차장으로 도망갔었던 그 당시 때 보여줘야 했었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의 고개 숙인 모습, 우리가 뭐 보기 위해서, 보고 싶어서, 기대해서 보여진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김호중 씨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게 뭔 일입니까? 증거인멸과 도주교사, 일명 김호중 3인방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와 또 소속사의 대표 사촌형이죠.
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는 본부장. 참 이게 뭡니까? 이 김호중 씨가 뭐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이 세 사람 영원히 범죄자로서의 모습이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데, 떳떳했다면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음주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뺑소니에 가담했고 이 음주운전 여부를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공모했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명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또 김호중 씨하고 이광덕 대표는 친척지간이잖아요. 친척지간에도 이런 모습을 서로 같이 보인다라는 걸 보면 집안 내에서도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공연을 했었던 김호중 씨의 이 모습, 참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원 내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느냐? 본인은 처벌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냐? 김호중 씨가 엄청나게 호통을 들었다고 합니다. 판사님도 오죽했으면 화가 났을까요? 이날 실질검사에서요, 김호중 씨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당신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거냐? 라고 질책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 부장판사는요,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20대 A씨에게 계속 전화해서 나 대신 허위로 가서 자수해라 라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을 다 언급하면서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당신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초년생인 막내 매니저가 그럼 처벌받아도 되는 거냐? 라고 호통을 친 겁니다. 당시의 막내 매니저는요, 굉장히 겁이 난다. 그러면서 김호중 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자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있는 김호중 씨의 핸드폰 이미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핸드폰만 3대가 압수됐다고 해요. 그런데 황당한 건 비밀번호를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는 똑같이 질문했다고 해요. 왜 안 알려줬냐? 라고 물어보자 김호중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참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밖에서는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외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 거부를 했다라는 게 이 참 많은 분들에게 또 한 번의 분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생활이 담겨져 있었기에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말고 도대체 어떤 사생활이 있길래 다른 더 엄청난 걸 감추기 위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삼켜버리고 지시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증언들은요, 속출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들만이 아니라 바로 소속사의 전 매니저까지 입을 열었어요. 김호중 씨요, 아이고, 술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걸릴 게 걸렸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증언을 또 했습니다. 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전 매니저였던 걸로 보여져요. 쭉 내려서 보니까 이 통화를 통해서 김호중 씨가 술자리를 정말 자주 가졌다. 술을 엄청나게 즐겨왔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유 김호중 씨요,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술 대기까지 나는 했었다라고 말을 해요. 김호중 씨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리보다는 매니저들을 대기시키는 것을 소속사에서는 술 대기라고 표현을 한다. 집이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지정 장소에 하차하면 매니저 업무도 끝나는 건데 부탁이든 강요든 간에 이 김호중 씨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술 대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갑질 아닙니까? 더불어서 스케줄을 마쳤던 김호중 씨는요,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 하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평소에도 너무 많이 했었다고 해요. 김호중 씨가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차하는 곳이 술 약속 자리였고 술을 마시면 사람이 굉장히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가 결국 술 몇 잔이 아니라 술 세네 병을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확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황당한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문매를 맞는 송대관 씨가 등장했습니다. 고난 겪는 김호중 씨를 보고 세월이 약이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송대관 씨가 뼈저린 후회의 시간들을 보낸 1년간 매일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다. 투자 실패로 100억짜리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월세집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진돗개 2마리도 지인들에게 떠나보냈다. 망하면서도 안 울었는데 그 당시 땐 나도 대성통곡을 했다. 그런데 이번 김호중 씨의 음주병선이 사건을 보면서 김호중 후배를 보니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 마치 내 생각이 났다.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 됩니까? 김호중 씨는 범법자인데 범죄를 왜 고난으로 미화시키냐. 이건 명백한 범죄자 옹호 발언이다. 투자 실패하고 음주운전 뺑소니가 똑같냐. 왜 이런 헛소리를 하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었던 많은 팬덤 분들께서는 이제 포지션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호중 씨를 계속해서 응원한다라는 건 범죄자를 응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고 확실한 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호중 씨뿐만이니까 이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던 소속사의 대표와 직원들 역시 이 범죄 행각을 공모했던 범죄자로밖에 치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이미 뺑소니 시점부터 많은 증거 인멸까지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요 구속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국민 밉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분들께 큰 분개함을 만들게 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피로감을 던져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에 대하여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 또는 소 씨가 올리는 영상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좀 남을 비방한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올리는 영상들 대다수가 이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한 것, 또는 같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령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사태, 그리고 김호중 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공감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국민 밉상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겠습니까? 그만큼 김호중 씨 이번 사태에 많은 국민분들은 기가 차고 정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면서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을까? 10일이 지난 후에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도 모자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야말로 국민 밉상의 길을 자초한 셈이다. 여기 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건,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에 큰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게 이걸 보세요. 많지는 아니라고 하던 김호중 씨, 소주를 10잔 정도 마셨고 음료수를 섞어 마시면서 다음날 고향 콘서트 공연을 위해 성대를 보호한다라는 등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CCTV 영상을 살펴보니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 직전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본인 차에 탑승하는 폐쇄회로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이 비틀대면서 CCTV에 이 SUV에 올라타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이 유흥주점 내에서도요, 소주 3병 정도를 주문했다라는 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이 전부 다 확보되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혼자서, 김호중 씨 혼자서만 소주 3병에서 4병을 마셨다, 이 얘기가 증언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짓말을 했네요. 김호중 씨의 거짓말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에 끝이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삼켰다라는 메모리 카드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의사의 판단을 들어보니 참 대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2명에게 기자가 물어보니 5월 9일 날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면 지금까지